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7년차 초등교사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초등교사 박쌤입니다. 네, 제가 아마 제일 막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횟수로 6년차 초등교사인 안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육에 관련된 뉴스와 교실 속 이야기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우선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학생들의 학습 정서 사회성 결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교부금 8천억 원을 투입해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다른 축으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회복 종합 방안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8일 교육부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사회 분야 일상회복 지원, 보호대상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등이 주제로 이루어졌어요. 네, 회의 내용 중에 초등 돌봄 교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8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시간 연장, 돌봄 공간 확보, 돌봄 교실 확대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알아볼게요.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총 7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각 고등학교의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겸직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교육계는 과도한 겸직 수익이나 겸직 활동에 대해 위법 사항을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겸직 허가 실태 조사에 돌입했는데 이번 조사에는 월 소득액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원래 학교장 결정 사안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 겸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에서는 겸직 업종, 근무 시간, 수익 규모까지 모두 살핀 후 2년 단위로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셧다운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셧다운제 폐지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찬반이 굉장히 분분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에도 곧 추가 합격자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합격자 중에 개인 사정이나 결격 사유로 임용 결원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교육부는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된 후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 절차를 진행하고자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임용고시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고시를 보는데 이제는 문 닫히고도 들어간다는 표현이 생겼어요. 임용고시 문 닫고 들어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문이 닫히고도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합격자가 발표가 모두 난 다음에 결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결격 사유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TO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최종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위권인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게 결혼을 메우려고 한다고 하는데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대기번호 1, 2, 3번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같은 형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없었던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결혼이 생기면 이제 내년 시험을 볼 때까지 그거를 채울 수는 없었죠. 그럼 그게 현장에서는 다들 뭐 기간제라든가 그쵸,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보결 선생님들로 대체를 한다던가 그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겠네요. 결국 그렇게 모자른 결혼에 대한 피해는 사실 학교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교원 임용 시험 말고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런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거를 입법 예고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크게 저항이 없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부터 당장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얘기가 됩니다. 궁금한 게
추가 합격 아니 뒤에 뒤에 추가, 네. 대기 네네.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그들 중에 점수가 꽈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번호가 가면 그냥 다 붙여주려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근데 현행 초등 임용 시험이 지금은 1차는 이제 뭐 음. 필기라든가 논술로 이루어져 있고 2차는 저희가 뭐 면접 논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현행으로서는 좀 1차가 조금 더 그 변별력이 있다 보니까 2차에서는 과락이 잘 안 나오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는 그런 이렇게 지필을 안 본 걸로 알고 그렇네요.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보거나 생각하는 걸로는 일단 꽈락을 한 선생님 예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 순위 내에서 높은 순위자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높은 순위자의 꽈락이면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는 그래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전국에 다 적용되는 거죠. 네,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왠지 또 이렇게 제도는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기번호에서 발령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혼이 발생하는 비율 네. 자체가 지금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전체를 보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다른 공무원 직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2개를 응시를 해놓은 다음에 다른 게 붙어버리면은 요걸 취소하고 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번호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사실은 이제 그 발령 대기 인원이 많이 쌓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붙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들어가 그렇지. 주면 되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많이 응시를 안 하는 지역에는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떤 디테일한 추가적인 그런 행정 사항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지도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셧다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금 뉴스 지금 찾아보니까 개선으로 이제 가닥을 지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말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이제 폐지해야 된다, 두어야 한다 등의 이제 의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인크래프트가 최근에 그 이용하는 그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19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마인크래프트요? 그 네네. 애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초등학생들이 맞아요. 많이 네. 하는 그 게임인데 네,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뭐 이렇게 뭐 벽돌도 쌓고 집도 짓고 뭐 아니면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을 한다거나 그런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다양한 기기에서 원래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한 곳으로 한 경로로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게임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셧다운제가 있기 때문에 몇 살 이상의 몇 살 이하의 친구들은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지침을 마인크래프트 전체에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맞추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미성년자는 못 한다로 정해졌고 그게 논란이 돼서 지금 셧다운제 폐지 논란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건 어느 측이에요?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아마 뭐 아무래도 게임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일 것 같고요. 반대하는 곳은 이제 뭐 부모?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중독 치료를 한다던가 뭐 그런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로서 기존의 셧다운 제도 처음 도입될 때도 말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셧다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셔다운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컴퓨터 게임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휴대폰으로는 밤새 해도 근데 휴대폰 그것도 말이 조금 웃기다 생각할 수 있는데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좀 이렇게 과몰입할 수 있는 경향이 적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거기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법이 정해질 때랑 지금의 조금 온도 차가 있겠죠.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발전을 해서 그런데 좀 그렇게 뭔가 발전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라면은 지금 개정이 되면서 조금 방향의 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법이 제정된 게 거의 한 11년도? 2011년쯤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음,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친구들은 컴퓨터보다는 또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게임도 많이 보고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게임 대회가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게임 대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학생 선수였죠. 학생 선수였는데 이제 시차 때문에 이제 12시 가까운 시점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셧다운제 때문에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거든요. 어머 저런.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게임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e스포츠라고 하지 않나요? 이제 스포츠의 한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그 뭐 정말 롤 대회라든가 뭐 그런 월드컵, 챔피언십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고 열광하고 있어서 그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또 그 와중에서 이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약간 제도적으로 그런 게 받침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 혹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연습을 하게 되면 시차 때문에 이제 12시에서 6시 사이에 연습을 할 수 있는 때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지된다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근데 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조금 어려운 돌아가야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게임 외에 다른 곳에 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핸드폰 게임이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게임을 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냥 학교 끝나면 뭐 학원 가고 학원 막 돌다가 집에 와서 집에 오면 막 저녁이고 밤이잖아요. 그럼 일단 학생들이 밖에서 뭘 뭐 1시간, 2시간 동안 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그냥 학원이랑 학원 이동하는 차 안에서 뭐 잠깐 쉬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기 전에 잠깐 쉬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저는 결국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잠깐 쉬거나 내 재미를 찾는 것.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거나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해 준다면은 저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들도 한 게임에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한 둘, 셋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뭘 걸어놨더라고요. 네네. 이미 뭘 걸어놔서 12시가 되기 전에 시간 어느 정도 쓰면 잠기고 그리고 음, 뭐 다른 방식들 찾는 게 네, 네. 그런 일단은 식으로 그냥 뭔가 강하게 강제로 그냥 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방지책인지 제대로 된 교육의 방법인지는 뭐 어떻게 이제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니 그 추이를 좀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겸직에 관한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월 수익을 보고해라. 이것 음,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개인의 자유권 침해다.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면 겸직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발이라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검증이 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참 돈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타당한지 그걸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겸직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개인의 어쨌든 보면은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교육 활동이 아닌 경우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한 과하게 제재할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몇 어떤 분들께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좀 지나치게 지장을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뭐 이렇게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런 사례들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두에 대한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서 좀 약간 문제되는 거는 부동산 투기, 재테크 약간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번 몇 명, 제가 보기에도 좀 그냥 초과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파워 블로거 교원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름 인플루언서 교사들인데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이건 약간 윗분들의 약간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겸직이 기존에 이제 유튜브를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복무 지침이 저희가 내려왔었잖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내려오면서 이제 유튜브에 한해서도 겸직을 허용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 뭐 책을 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 뭐 강연을 다닌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를 이미 해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볼 때 유튜브도 저는 그런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라는 매체 대신에 요즘 영상 매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활자본으로 된 매체라든가 혹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정관념적으로 아 이건 약간 고매한 행동이다. 고매한 활동이다. 책을 내는 행위는 네, 내는 행위 뭐 우리의 지식을 강연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약간 고매한 것 같다라고 그런 기준이 좀 정해져 있고 유튜브는 아직은 약간 좀 저급한 것으로 아까 저는 사실 이 셧다운제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그냥 범위에서 빼는 거는 약간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책을 낸 입장에서 책을 냈는데 이제 엄청 잘 팔려. 책 인세가 엄청 많이 들어와. 그렇다고 책을 절판하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안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뭐 그 이렇게 법률을 내시는 분들의 머릿속을 들어가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사실은 저는 좀 주의를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거 세 개 다 추이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관심을 주제들이었는데. 오래 네, 가져야 됩니다. 네.